안녕. 우리 오늘은 주제 통합 5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투스 학파는 기원전 6세기 밀레투스라는 도시에서 성립된 철학 학파이다. 이 학파의 대부분의 학자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일체의 사물들을 관찰 및 사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 세계와 우주를 이해하려 했다. 그러니까 이 밀레투스 학파는 인간 중심적이었구나. 다음 이 학파의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회의와 비판, 합리적 사고를 발달시켰다. 헤로도토스의 역사학은 이러한 밀레투스의 사상적 전통 위에서 성립되었다. 이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의 이 역사학은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역사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나 봐.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를 썼다. 이 역사서를 통해 역사와 역사서술에 대한 그의 입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는 역사에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위대한 업적이 망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조사 탐구한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썼다. 이는 역사서술의 목적이 역사적 사건을 후세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교훈을 주려는 것이며 역사서술의 대상은 신들이 아닌 인간들의 행위가 일으킨 사건들임을 드러낸다. 아까 위에서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학이 인간 중심적이라고 해서 여기 신이 아닌 인간의 행위가 바로 역사 서술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관을 이 문단에서 말을 하고 있었고요.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여러 차례 조사, 탐구, 여행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 과거, 그리고 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사료로 수집했다. 사료 알죠? 역사적 자료. 그는 사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집한 이야기들을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 했고 전통적인 선입견이나 미신에서 탈피하여 진실에 가까운 것을 기술하려 했다. 이 헤로도토스의 특징이 나오죠. 수집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었고요. 어떤 선입견, 미신 같은 거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진실에 가까운 것만 기술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이 직접 조사 탐구한 역사적 사건들을 인과적 형식, 원인 결과 형식으로 서술했으며 신화적 이야기는 기록하더라도 역사적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어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단정했다. 그러니까 신화적 이야기 기록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단정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오케이. 다음 이러한 그의 역사 서술은 신화적 역사의식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다. 신화 X라고 벗어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서술한 나는 모든 당파루들부터 들었던 말들을 모두 다 서술하고자 한다.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바를 보고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을 의무는 없다는 그의 이러한 역사 서술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뭘 안 믿으려고 하고 있었지? 그렇지, 위에서 뭐라고 말했었어? 신빙성이 없는 거 이런 거 안 믿을 거야. 이거 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이야. 신화적 이야기. 내가 기록은 하는데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그 믿을 의무 없다는 거. 내가 기록은 하는데 이런 신빙성 없는 것들은 나 안 믿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기억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 뭐였냐면요. 기억과 관련해서 3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고 합니다. 기억이 내가 이것을 믿을 의무는 없다라는 내용이었어, 얘들아. 딱 봐도 뭐겠어? 뭘 안 믿는다는 거겠어? 그렇지, 3번. 어떤 신화와 관련된 사건, 역사적 증거로서 나 보지 않아. 이것 때문에 기록은 하는데 전혀 신빙성이 없어. 난 안 믿어. 라는 내용이었죠. 3번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요. 한편 그는 조사 탐구 여행에서 여러 민족의 전통과 풍습, 법률, 종교는 물론 토지와 기후, 지리, 자연적 조건 등을 탐구하였고 조사 탐구한 내용들을 역사적 사건과 함께 기록하였다. 이것들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을 역사 사건과 함께 기록했다는 것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이처럼 헤로도토스는 인간 역사의 여러 측면을 관찰하여 그것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의 역사학은 역사적 사건을 후세에 전하는 것으로 그 사명이 끝났다. 역사의 동의, 역사가 움직이는 그 원인.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그것을 이성적인 측면에서는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네요. 이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관념에 따라 신의 질투나 신탁으로 돌려버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과 관련된 내용은 믿을 수 없다라고 했으면서 결국은 이런 전통적인 관념에 따라서 신의 질투, 신탁으로 인해 역사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돌려버렸다라는 거겠죠. 즉 여기서는 이 헤로도토스 역사관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역사학자 콜링우드는 헤로도토스를 가리켜 조사 탐구라는 말과 역사학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므로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의의는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다. 또한 그는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신화적이거나 신정사적인 것과는 달리 인문주의적인 것으로 대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신정사,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것과 같이 묶이니까 뭔가 신과 관련된 무엇이구나 이 정도로는 해석이 가능하죠. 이 신정사적인 것은요. 신들의 정치 역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요,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룬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1번. 먼저 우리는 가와 관련된 것만 한번 판단을 해볼게. 가는 고대 서양 철학의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고대 서양 역사 철학, 헤로도토스의 역사 철학은 맞는데 그것의 변화가 지닌 긍정적인 측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2번. 가는 특정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역사 철학 이론, 맞아. 원래 밀레투스 학파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헤로도토스의 역사관이라고 했었어. 근데 이것의 변화와 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것이 왜 변화했고 왜 어떤 이유로 변화했는지 그런 내용 전혀 나와 있지 않았죠. 1번, 2번 다 틀렸고요. 3번. 가는 특정 역사가의 관점에서 역사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입장이 보이는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 특정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관점은 맞아. 근데 이 역사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입장? 어떤 두 입장이 나왔었니? 아니,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 다음 4번. 가는 특정 역사가가 서술한 내용을 인용하며 맞죠. 헤로도토스 해당 역사가의 역사 서술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맞습니다. 뒷부분에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서술과 관련된 입장 밝혀져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4번은 맞네요. 3번 틀렸었고. 5번. 가는 특정 역사 철학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이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헤로도토스는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최초로 시작했어. 하지만 이런 한계가 있어. 상반된 평가는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역사 서술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가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역사 서술을 해야 돼. 그런 내용 있었니?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가만 봐도 답은 4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자 2번 보겠습니다.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볼게요. 1번. 밀레투스 학파의 대부분의 학자는 자연세계를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맞죠? 인간 중심적 사고였다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다음 2번. 콜링우드는 헤로도토스를 과학과 역사를 학문적으로 이해한 사람으로 평가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과학과 역사를 각각 학문적으로 이해했다라는 내용이었어. 얘들아, 마지막 문단 보면요. 지금 이 2번 선지에는 이 각각을 별개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마지막 문단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최초로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시작했다.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이라고 했지 과학과 역사를 각각 학문적으로 이해했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됐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죠. 자, 일단 우리 3번까지 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모으기 위해 여러 차례 여행을 떠났다. 여행 얘기 어디 있었지? 보면요. 3문단 첫 문장만 봐도요. 조사, 탐구, 여행을 떠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됐죠? 나머지 4, 5번은 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풀었고요. 4번 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 볼게요. 자, 헤로도토스. 지리적 지식을 역사 서술에 활용했다. 어디 썼더라 얘들아? 자, 여기 보면 어디 나와 있었냐면요. 여기 그는 조사탐구 여행에서 어쩌고저쩌고 지리적, 자연적 조건 등을 조사, 탐구하고 이것을 역사적 사건과 함께 기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자연적 조건 탐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4번에 1번 선지 맞죠. 다음 2번 헤로도토스와 폴리비오스 모두 헤로도토스는 인간 중심적 입장에서 사료를 이해했다. 인간 중심적이었다. 이거는 처음부터 나왔었죠. 다음 3번 헤로도토스는 이성을 중심으로 역사적 동인을 파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성을 중시했다 이런 내용은 있었는데 이성을 중심으로 역사적 동인을 파악했는지 이거는 글을 잘 이해한 사람이라면 바로 기억이 날 텐데 여기 보면 이 한계가 나와 있었어.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요. 결국 역사의 동인을 인간의 이성적 측면에서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완전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나 지문을 읽지 않아도 답이 확실하게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 그럼 나머지 선지까지만 볼게요. 다 맞는 선지일 테니까 헤로도토스 합리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사건 인과적으로 서술했다. 맞죠. 최대한 객관적인 것들 위주로 쓰려고 했어. 다음 5번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벌어진 역사적 사건도 서술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역사 현재 자신이 사는 시대에 벌어진 역사까지도 다 서술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답이 3번이 되겠네요. 5번은 나중에 한꺼번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역사에 대한 여러 입장 중에는 역사적 사건을 조사 탐구해서 그것을 서술하고 정리하는 입장과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일관되고 있는 통일성을 발견하고 지속적 원리를 인식하는 입장이 있다. 두 입장이 있대요. 특히 후자에 해당하는 역사가로 폴리비오스가 있다. 또 이제 새로운 학자가 나오네요. 후자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이 폴리비오스는 뭘 중시한다? 뭔가 역사적 사건에서 통일성 발견을 중시하는 학자인가 봐요. 제3차 포에니 전쟁을 경험한 폴리비오스는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부터 제3차 포에니 전쟁을 포함한 로마의 역사서, 역사를 썼다. 얘는 포에니 전쟁을 직접 경험을 했나 봐. 이것과 관련된 이 로마의 역사서를 썼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 역사서에는 역사 서술의 목적과 역사 서술에 대한 그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 그럼 그 목적과 그의 입장 드러나겠죠.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폴리비오스는 역사란 위험한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위험한 사태에서라도 판단을 정확하게 하여 바른 견해를 갖게 해준다라고 했다. 이는 역사 서술의 목적이 나오네요. 역사 이야기에 교훈적 요소를 담아 경고함으로써 역사 이야기에 교훈을 담아 경고함으로써 후세를 위한 것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결국 후세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거네요.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족보적 역사에서 벗어나 국가적 역사를 서술했다. 족보 X, 국가적 역사라는 건데 각각이 뭐지 그러면? 족보적 역사에서는 건국 시기의 영웅들에 관련된 신화 영웅과 역사 시대의 도시의 지배층 사이에 족보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진짜 말 그대로 족보, 어떤 지배층, 영웅, 멋진 인물들 누구인지 그 족보를 쓴 게 족보적 역사인가 봐.
이와 달리 국가적 역사는 선대로부터의 전승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을 역사가 스스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폴리비오스는 뭘 중시했다? 국가적 역사, 스스로 구성하는 것을 폴리비오스가 중시했구나. 자, 됐죠? 쌤은 이거 읽으면서 교훈을 주려고 했다? 이 역사를 통해 교훈을 주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가에 나온 그 헤로도토스랑 조금 유사한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폴리비오스는 역사에서 역사서를 쓸 때 중요한 것은 사실 자체보다 뒤에 나오는 말이 훨씬 중요하겠지. 사건들의 선행하고 동반하며 이후에 전개될 내용,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네. 왜냐하면 만약 왜 그리고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의 논리적 귀결이 무엇인지 하는 점을 역사로부터 배제하면 남는 것은 단편적인 무훈에 그칠 것이다 라고 했다. 누가? 폴리비오스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논리적 귀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폴리비오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구나. 만약 이것들을 역사로부터 배제한다면, 얘들아, 배제하다 어떤 뜻이야? 이것을 제외한다면, 빼버린다면 남는 것은 단편적인 무훈에 그칠 것이다. 무훈 뜻 몰랐어도 그냥 단편적인 것에 그친다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됐죠? 무훈은요 그냥 군사적인 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역사가 싸우는 게 많으니까 군사적인 공에 그냥 그칠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A를 풀기 위해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죠.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한 거. 이거 정말 틀리면 안 돼. 그지? 배제한다, 빼버리다, 제외한다. 답이 5번밖에 없죠. 이건 정말 쉽게 찍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내용에 따르면 그의 역사 서술은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는 것, 역사적 사건을 열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이 폴리비오스는 그냥 단순 사건 열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는 신화적 전설적 이야기를 배제하며 신화 전설 실태, 직접 목격하고 수집한 역사적 사건을 자신의 지리학 지식과 민속학 지식을 활용해 검증함으로써 검증해야 한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하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밝힌 역사적 사건을 인과관계로 서술했다. 이걸 읽으면서 선생님은 이 부분 역시 가에 나온 헤로도토스와 유사한 것 같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볼게요. 인과관계로 역사를 서술한 폴리비오스는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정치적, 군사적 관계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에서의 인간들의 결정과 행위에 나타나는 심리는 정치제도와 그 조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폴리비오스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정치, 군사적 관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특히 그는 정치제도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정치체제를 순수한 정치체제와 타락한 정치체제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는 순수한 정치체제에서 타락한 정치체제로 변했다가 다시 순수한 정치체제로 바뀐다고 보았다. 이는 그가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순환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폴리비오스는 타락했다, 순수, 타락, 순수, 이것이 반복되는 순환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다음 폴리비오스는 국가적 역사 서술은 역사 속에 담겨있는 보편성의 탐구와도 관련이 있다. 그가 로마의 역사를 바탕으로 유추하여 역사에서 보편성을 탐구하려 한 것에서 그는 유추적 역사 인식 방법을 가진 역사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유추라는 건 A를 통해 이것과 유사한 B가 무엇일지 추측을 하는 걸 유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로마의 역사를 썼는데 이걸 바탕으로 보편적인 역사가 어떠한지를 탐구하고자 했으니까 유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즉 폴리비우스의 역사관.
바로 유추적 역사 인식이다. 그리고 위에 다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못 풀었던 것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남은 게 4번 선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4번 볼게요. 나는 특정 역사가가 서술한 내용을 인용하며 누구였지? 어떤 역사가? 맞아, 폴리비우스 나왔잖아. 해당 역사가의 역사 서술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치? 폴리비우스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나와 있었습니다. 답은 4번이죠. 다음 2번. 자, 우리 4번, 5번 선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족보적 역사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들도 기록될 수 있었다. 자, 아까 족보적 역사에는 어떤 누구의 족보가 쓰인다 했어? 맞아. 뭐 영웅, 지배층, 또 막 훌륭한 인물들, 그지? 막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 했었어. 사실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 뭐 영웅들,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겠죠. 실존하지 않을 수도. 그리고 정말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웅, 신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4번 선지는 바로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5번. 폴리비우스는 국가의 역사나 역사적 사건에서 일관되고 있는 통일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맞죠. 이거는 완전 1문단에 첫문단에 나왔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건 아까 했고요. 이것도 결국은 이 폴리비우스와 관련된 내용은 다 맞는 거겠지. 자, 마지막 우리 5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5번 관련해서 먼저 고려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삼국사기는 삼국사기 첫 번째,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사실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했으며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인 괴력 난신을 제외하였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존재, 뭐 괴력 난신, 이 신이 귀신 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성,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제외했대요. 또한 사론을 써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유교적 윤리와 교훈을 얻도록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삼국사기야. 이와는 달리 동명한편과 삼국유사의 내용에는 또 새로운 역사서 나오네요. 괴력 난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규보는 동명왕 이야기가 거룩하고 근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괴력 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규보가 이거가 세트인 거죠. 이련은 나라를 세우고 대업을 이룬 왕의 탄생은 모두 신이 한 일이기 때문에 괴력난신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괴력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련은 역시나 괴력난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승효는 또 새로운 세 번째,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적 지식을 요점을 간추려 시의 형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역사적 지식을 간추려서 썼대요. 신하와 왕에게 권계와 통치의 학습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왕운기를 편찬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 각각의 역사 서적의 특징에 대해 말을 하고 있어.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김부식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사실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은 괴력 난신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헤로도토스와 폴리비오스 같이 역사를 신정사적인, 즉 신들의 역사라고 보지 않으려는 역사의식으로 볼 수 있는 거 맞죠? 이런 신과 관련된 그런 이성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사실적으로만 했으니까요. 맞죠? 다음 2번. 김부식이 사론을 쓴 것은 유교적 윤리와 교훈을 얻도록 했다는 점에서 폴리비오스와 같이 역사 이야기에 교훈적 요소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맞죠? 여기 보면요. 지금 이 김부식이 사론을 써서 윤리와 교훈을 얻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폴리비오스 역시 역사 이야기, 교훈을 담으려고 했다. 후세에 교훈을 주고자 하였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이규보가 동명왕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이규보가 동명왕 이야기를 거룩하고 근원적인 이야기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맞죠? 이 지금 동명왕 이야기 거룩한 그런 이
괴력난신이라고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와 같이 진실에 가까운 것을 기술하려고 한 의도로 볼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헤로도토스는 신과 관련된 거 역사라고 생각을 했어? 아니, 전혀 진실 아니야. 신과 관련된 건 믿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네요. 그렇게 긴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4번. 이련이 건국과 대업을 이룬 왕의 신이한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삼국유사의 내용에 괴력난신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폴리비오스의 관점에서 삼국유사가 국가적 역사가 아님을 보여주겠군. 그렇지. 폴리비오스는 이런 괴력난신 신과 관련된 것을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 4번 맞습니다. 마지막 5번. 이승효가 제왕운기를 편찬한 것은 시의 형식을 빌려 역사적 지식을 요약하여 전달했다는 점에서 헤로도토스와 같이 역사적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그렇지. 잊히지 않고 어디에? 후세에 전해져야 돼. 라는 마음으로 썼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와서 질문하기 바랍니다.